자, 이번 영상에선 전기 관련주들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전력난 때문에 난리죠. 꼭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에너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문제죠. 중국, 인도도 그렇지만 중국이 가장 큰 전력난을 겪고 있고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 관련주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볼 거고, 또한 이 전기 관련주는 남북 경협주의 일부 기대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술적으로 차트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석탄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중국 산시석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 산사태 12만 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고, 이 산시성 응급관리청 발표를 인용해서 지난 2일부터 내린 폭우로다가 진중, 리량, 린이 총 76개 현과시, 여기서 176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꽤 석탄이 많이 지금 생산되는 이런 지역인데 석탄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더 심해지게 생겼습니다. 이 홍수와 침수 때문에 경작지 19만 헥타르가 파손되고 가옥도 1만 7천여 채가 무너지거나 없어졌고, 이번 수재에 대응해 각급 응급관리인 강국이 3급 재난재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자, 이 이불도 지금 급하고 텐트, 접이지침대 이 모든 걸 갖다 동원하고 있고, 이 홍수 때문에 하필 이 성내 탄광 60곳이 전부 다 채굴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이 악재가 오면 한 번에 같이 오게 되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주 금요일 석탄 부족과 전력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석탄의 증산과 안정적 운송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여건이 되는 대로 석탄 생산을 늘리고 수익도 확대하라고 각 지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석탄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집중호우가 또 생겨서 안 그래도 지금 탄광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더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폐사가 됐습니다. 중국 법치일보에 따르면 이날 2일부터 7일까지 산시성 각지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60개 탄각이 주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고, 최근 석탄 가격 급등으로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전력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죠.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계속 부족한 사태죠. 그 바람에 지금 산시성 근처 탄광 60개국도 지금 다시 이제 일단은 저기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은 더 심해질 거고, 석탄과 석유가 13년 만에, 천연가스는 7년 만에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수요 불균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 최근 급등한 주요 원인이 탄소 중립 정책의 여파로다가 폐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줄어들었죠. 근데 최근에 많은 경기들이 회복되고 있죠. 또 위드 코로나가 가면서 더더욱 회복의 여파가 보이는데 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오게 돼요. 예전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지금 부족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도체를 많이 생산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딸리게 됐는데, 역시 탄소 중립을 가면서 많은 폐광들이 생기고 석탄을 캐지 않다 보니 더더욱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지금 발전용 석탄 재고가 바닥났고 대규모 전력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인도 중앙전력국의 최근 화력발전소 135곳 중에 64곳의 석탄 재고가 거의 남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7곳은 완전히 재고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오늘 아침 인도발 정부 기사를 보면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축량이 있으니까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켜 놓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저희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상황보다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전기에 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데, 전기 관련주들 꽤 있죠. 선도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 재릉전기, 이화전기, 또 제일전기공업 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대원전선, KBM메탈.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과연 현재 위치가 어디와 있고 또 이런 것들에 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전기 관련주들은 남북경협주로도 잘 엮여 있죠. 자, 한반도 문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대북 문제 대표가 전화통화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는데,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9일 전화통화를 하고 소통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자, 미국도 조속히 북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죠.
이런 재료들이 전기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대 전기 관련주들을 매수해도 되는지 또 매수하면 어느 위치가 좋은지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항상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에 따라서 기본적 분석, 회사가 안전한지, 재무적으로는 튼튼한지, 그런 차트의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이 관여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전기 관련주인 광명전기, 선도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잠깐 패스해놓고 부성파워텍, KBI메탈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나하나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월봉인데 왜 그러냐면 항상 제가 이 주식을 설명드릴 때 물론 나름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상황이 틀리고 하는 방법이 틀리겠지만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은 이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현재 주가 위치는 월봉에서 보는 게 좋죠. 이 주가가 낮은지 비싼지 높은 데 있는지 아닌지라고 예전의 저점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월봉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봉에선 이 주식이 과연 추세를 터내놨는지 그러고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거 관해서 잘 봐야 되고 일봉은 월봉과 주봉의 이런 거를 기준을 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고 또 하나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료도 중요하죠.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라는 게 이제 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뭐가 있지? 실적이 좋은가? 아니면 이제 세계 정세하고 맞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죠.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재무, 돈, 자본금 이런 건 안전한지, 빚은 너무 많이 없는지 상납해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분석이죠. 아까 말씀드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사야 내가 싸게 살 수 있는지 이런 3박자를 기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급이 받쳐줬을 때 이 수급이라는 게 시장 전체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너무 매도하지 않고 시장이 지수가 살아나는 이런 상황일 때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광명전기를 먼저 보면 월봉에서 잘 올라가고 있었죠. 추세를 제가 항상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20년도 10월 달에 5개월선을 돌파한 후에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수가 3개월 전부터 흔들리면서 쭉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는 5개월선을 이탈하는 상태라 추세가 이제는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깨진 건 아니고 자, 이 5개월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이제 주봉에서 무너져 있을 테니까 월봉에서 10개월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이걸 깨지 않는 한 홀딩이 맞습니다. 10개월선의 가격이 2,800원대인데 자,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우리나라 지수들이 꽤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20주선을 강하게 이탈했죠. 따라서 20주선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추세가 아직은 불안하다는 얘기고 이전 저점들까지 한 번 더 밀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일봉에서 보면 21선도 이탈해 놨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자, 이외에 차트가 이렇게 되고 주식이 망가졌냐면 광명전기라는 회사가 나쁘고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 시장 흐름이 자, 인플레이션으로 그리고 테이퍼링 그리고 에너지 대란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로 주가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 대응할 때는 저점이 2,700원대, 2,800원대 이때를 기준으로 매수 깨면 매도 이 자리는 결국 월봉에서 10개월선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매수 놓고 기다리면 아직 전기주들은 많이 올라간 편이 아니죠. 4,000원에서 5,000원 갔다 다시 3,0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2,700~800원 특히 60개월선 찍고 딱 돌아나가면 앞으로 추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자, 선도전기라는 종목을 봐도 제가 이 친구 역시 이때부터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 그래놓고 5개월선 위에 있죠. 자, 광명전기랑 틀리게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홀딩이 맞고 일단은 1차 목표가 찍었죠. 제가 이 친구가 6,000원대 근처로 갈 거라고 했는데 거의 근처 찍고 왔습니다. 따라서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은 약간 있고 이 저번 주에 2주 전에 이렇게 대량거래와 함께 크게 급등해줬고 일단은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일봉에서 상한가 시간하고 다시 상한가 시간하고 갔으니 또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정이 들어올 때 하는 게 좋고 21선이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21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21선 맞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지금은 월봉에서 꽤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리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5개월선까지 기다렸다 매수하든가 아니면 빠른 단타나 단기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21선 근처까지 눌림목 주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일진전기도 굉장히 핫했었죠. 일진전기도 보면 이때를 기준으로
20년도 10월달 기준으로 광명전기랑 똑같이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다 드디어 이탈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추세가 꺾였죠.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조정이 들어왔다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바로 10개월 선이죠. 그래야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10개월 선의 가격이 4,800원대인데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광명전기랑 마찬가지로 20주선을 강하게 깨놨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더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대응을 할 때 이전 저점, 그러니까 10월 6일 날 형성된 4,9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 바로 매도했다가 다음을 한번 눌러보는 게 좋고 일단은 10개월선 깨지 않는 한 돌아나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자, 재룡전기를 보면 그나마 재룡전기가 찍을 자리 찍어줬는데 다른 전기들에 비해서 엄청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조정 들어왔고 자, 일봉에서도 보면 5일선, 10일선, 20일선 타고 갈 때 이렇게 21선까지 눌러주고 갈 때가 있어요. 그걸 월봉으로 끌고 왔을 때 이렇게 20개선을 찍고 돌아나갈 수가 있으니까 20개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고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낮은 데이기 때문에 분할로 충분히 모아나가면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기도 합니다. 역시 주봉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고 이렇게 박스권 하단까지 올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면 박스권 하단 가격들이 보통 이 5,900원, 5,000 후반대가 되니까 5,500원 동안 매수. 요 깨면 바로 손절했다가 다음을 노려보는 게 낫고 역시 깨지 않는 홀딩하면 한두 번 또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부성파워텍 원전 관련주 이런저런 이슈를 해서 잘 올라갔었죠. 자, 역시 5개월선 한번 이틀하지 않고 추세를 잘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 조정이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죠. 20개선이나 60개선에 밀릴 수 있어요. 이 자리 찍고 돌아나가면 매수.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고 밀려주지 않고 돌아나가면 이제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대응하냐면 20주선을 깨놨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하향이죠. 따라서 일봉에서 매수매도 타점 잡을 때 이전 저점인 10월 6일의 저점이 3,185원, 3.5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아니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로 매수해서 20개월선 근처까지 왔을 때까지 분할로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KBI 메탈은 전기차 관련주자 전기 관련주인데 역시 5개월선 한번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잘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골자리까지 왔죠. 이렇게 20개월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20개월선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다시 매수가 요거를 찍고 돌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하반기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 KBI 메탈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일단 20주선을 깨놨기 때문에 역시 저번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면 가장 심하게 무너졌을 때 1845 이때가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심하게 무너졌을 때죠. 이날을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좋은 확률들에 있습니다. 이 남북경협주의자 정기 관련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 대북 관련한 이 정책들에 관해서도 같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종목군이고 남북 관련해서 이렇게 좋아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또한 이런 전기 관련주들이기도 합니다.